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 출석합니다. 네,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데, 김 여사가 포토라인을 지나서 이제 공식 소환 조사에 응하는 거는 정직 영부인 중으로는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기사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영부인들 중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거는 몇 번 있어요. 네, 이순자 여사랑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받았었는데, 그건 다 이제 비공개였고 김윤옥 사후에 여사 같은 알려졌었어요. 경우는 서면 질의 또 받은 적이 있었고, 서면질이었고요. 네. 김건희 여사도 2024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역시 제3의 장소 비공개였죠. 그때 이제 경호처로 검찰이 가서 맞아요. 조사를 했었고요. 이렇게 출석을 하는 거는, 공식 석상에 출석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다. 포토라인에도 서는 거고요. 포토라인에서 서는 거고요. 예. 오늘 조사는 뭐 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별도의 티타임 같은 거 없이 그냥 곧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이랬었거든요. 네.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한다. 이게 방침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 정말 방대하잖아요. 네. 16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5가지 의혹을 우선 조사하게 됩니다. 짧게 짚으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건진법사 청탁,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혐의가 그 명품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그 목걸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김 여사가 이제 전주,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서 시세 조정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이게 가장 많이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고, 또 주가 조작 일당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데다가 검찰 재수사 통해서 이번에 그 김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것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제일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어제 이제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무상 여론조사 비용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은 뇌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크게 한 덩어리, 그다음 명태균 씨 폰에서부터 시작된 공천 개입 의혹이 또 한 덩어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건진법사를 고리로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통일교의 그런 이권과 관련해서 뭔가 연결을 해줬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 6천만 원대 목걸이 그것의 행방이나 보관 경위 이런 것도 이제 규명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하고 그 목걸이랑 또 그건 별개네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통일교 2인자한테 받았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는 그 그라프사 그라프 목걸이, 네. 목걸이하고 샤넬백도 받았는데 그걸 구두랑 바꿨는데 그걸 바꾼 게 김 여사 신발이 맞아 틀려 뭐 이게 다 이제 건진법사 통일교 연결된 그 건인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 포토라인에 설까 이거잖아요. 네. 김 여사 측은 계속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지금 전해지는 건 간단하게 입장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포토라인 서는 것까지는 확정이고 네네. 입장 표명도 한대요. 할 것으로 지금 아주 짧게 뭐 아.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이뤄질지. 예.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혹시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제 휠체어 타고 오는 상황들,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했지만 걸어서 이제 특검 사무실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날씨 변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비가 예보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비가 오면은 2층에 실내 포토라인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특검팀이 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층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9시, 그러니까 이 그 수사 인권 규칙에 의하면 9시까지 조사가 가능하대요. 그 밤 이유는 9시요. 건강상의 이유로 김 여사가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면 그 이후도 이뤄지는데, 현재로서는 9시까지 이뤄지는 게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워낙 지금 의혹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집중 추궁을 할 건가? 오늘 다 해결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어디를 집중적으로 볼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조사를 받는다라는 거의 의미.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시작과 끝은 다 김건희가 있었다. 김건희가 일으킨 어떤 그동안의 문제들, 어떤 권력 사유화 그리고 뭐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그거를 덮기 위해 무리에 무리수를 던지고 최종적으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시행을 한 것도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불법 공천 개입과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게 지금 위태로우니까 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영부인들 중에서 한 명이 조사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조사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권력 사유화와 부패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수사가 이제 돼야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순서는 어쨌든 워낙 방대하지. 사실 여기에 나온 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되는 거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16개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예, 16개 다 들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수사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 벌어졌던 사건의 시간의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쨌든 제일 먼저죠. 제일 먼저 옛날부터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거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이거를 그 다음에 하고 건진의 이권 개입 통일교 청탁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각각 이제 혐의를 특검에서 뭐로 보고 있냐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예전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공모 방조 혐의까지 다 무혐의를 했거든요. 근데 공동정범으로 지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보겠다. 그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을 때 공범의 조건으로 범죄를 함께 실현하라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에 따라 범죄 실행에 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를 공범이라고 아예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특검 보고 있고 그쪽으로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태균 쪽 그 공천 개입은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다 공범으로 지금 들어간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수사를 할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들이 아침에 쏟아졌어요. 그렇죠. 예, 쏟아졌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2023년에 수협에서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회사인데 100억을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수협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수협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5명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었어요. 2023년 1월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도이치모터스에 100억 원 대출을 해주고 그 자회사까지 합치면 648억 원이거든요. 이게 그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IMG 모빌리티에 180억이 들어간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 아니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서 뭐가 청탁을 해야 될 게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대출을 해준. 그 연결고리에 김건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보는 대통령 거예요. 때 이거 대통령 때 벌어진 2023년이니까. 일이에요? 2023년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니까 이 사법 리스크는 다 알고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100억을 신용으로만 빌려줬다라는 잠깐 거예요. 연도가 언제라고요? 2023년. 23년. 예. 2023년. 2023년 3월이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정도 된 그러네요.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수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수사가 뭐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건진법사 그때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의 옛날 폰이 발견됐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6년에 썼던 폰이 발견됐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 다 그것도 포렌식을 하고 있고 건진법사의 건희2 이제 전화번호가 있죠. 정지원 비서관이 이제 행정관이 관리를 했다라는 거기에 건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8명의 명단을 보내며 사모님께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라는 말을 정지원하고 주고받는 게 나와요. 그러면 사모님께는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청탁 증거들도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질 것이 통일교 2인자 지금 구속된 윤 씨의 다이어리 수첩.
이게 4년치 분량이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써 있던 것도 그 수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 그림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뭔가 이 증거들을 요기 조기 요기 가지고선 맞춰가는 과정. 거기에서 오늘 김 여사의 이 신문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되진 않았지만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뭐냐면은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 2인자 특검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에서 3월경에 저기 통일교 그 궁으로 와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그 쇼핑백으로 돈을 2번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억 원 그 받은 거랑 별개예요. 큰 거 한 장하고는 별개예요. 그 진술을. 근데 쇼핑백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큰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이제 원성동 의원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러면은 액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본부장 이 통일교 2인자는 사실은 이 사람 입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라프사의 6천만 원 목걸이도 나는 건넸다. 건진한테 김 여사 주라고. 샤넬백 2개도 건넸다. 난 건넸다. 다이어리도 지금 이 사람이 제공한 거고. 뭐 큰 거 한 장 얘기. 그 뭐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갔다는 얘기 다 이제 윤 씨한테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정을 한 건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밝혀내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인터뷰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이춘선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거래. 이춘석 어제 민주당 탈당했으니까 이제 전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거고 어제 법사위원장직 내려놨으니까 전 법사위원장이 되는 겁니다만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 맞아요? 의혹이에요, 진짜? 저희 이제 사진상으로는 이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아직은 이제 의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더 팩트라는 언론 사진 단독을 통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그저께 왜 필리버스터 이뤄지던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주식 계좌번호, 그 주식 종목, 계좌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거래 본회의장에 주식 거래 한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주식 계좌 주인이 차 땡땡이 차모 씨예요. 그러니까 이유한 씨 보좌관 이름입니다. 이 때문에 차명 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적절한데 그쵸.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또 그 개혁법안 1호라고 하는 방송법이 막 상정되는 그 순간에 했다니 참 부적절한데 들여다보니까 본인 계좌가 아니에요. 보좌관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차명 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또 이후에 보도된 게 작년 국정감사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차모 씨 계좌로 이제 거래를 했던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때는 좀 이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되고 흐지부지 지나갔나요? 야당의 모 의원이라고만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니까 같이 이제 보도가 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걸린 게 아니라 두 번째 딱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좌관이 처음에 해명한 것도 좀 문제예요. 그 원래 그 의원이 자기 보좌관 핸드폰을 의원 핸드폰으로 착각하고 본회의장에 들고 간 것 같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의원님이 헷갈려가지고 제 폰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라고 보좌관이 처음에 해명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핸드폰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그런 논란도 있고. 아니 근데 착각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우리는 헤드폰이 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주식 계좌는 이제 조태인 사실 기자. 인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가끔 거니까. 이제 식구들 거 집에서 이렇게 남의 거 식구들 거 식탁에서 잘못 가지고 오면 일단 열리질 않아요. 패턴 풀어야 왜냐하면 되죠.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잠금 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밀번호든 패턴이든 뭐든 잠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관이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할 게 분명하고 안 할 가능성 거의 없고 그럼 무조건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잠겨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걸 풀었어요. 푸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풀었다 칩시다. 남의 폰입니다. 근데 막 주식 앱을 찾아가가지고 앱을 열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래하는 것까지 포착이 됐거든요. 거래하려면 주식 계좌 비밀번호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요. 막 공유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이 더 말이 안 된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춘석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본회의장에서 열어본 거는 이제 죄송하다. 하지만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이제 조사하라. 긴급 진상조사 지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저녁 9시 전후로 민주당에서 공지를 통해서 이춘석 의원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이었는데 그 사임서도 제출을 했고요. 예. 네, 근데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사선의 중진 의원이라서 민주당으로는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창 그 대주주 완화 그것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근데 또 네. 주식 관련한 일이 터졌고 또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입니다. 그렇죠. 네, 이 위원장 이 전 의원 죄송합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정위에서 그 경제 2분과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다 보니까 국정기획위라는 걸 뒀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야별로 정책도 수립하고 뭐 비전도 만들고 여기에서 이 AI 담당을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 그 사진에 나온 주식들이 네이버, LG, CNN, 카카오페이니까 또 이것과 다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해충돌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정 대표가 내린 이제 긴급 진상조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어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 김준일 평론가. 네. 참 많이 화가 나는 일이네요. 네. 매우 심각한 일이죠. 네. 매우 심각한 일.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면은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내 폰이라고 한 것도 그 보좌관도 방조범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같이 처벌받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공개 정보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법사위원장 사선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주식으로 민감한 것도 있고 대통령은 뭐 주식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뭐 이렇게 장난치면은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막 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윤리감찰단은 빠르게 그러니까 감찰을 빠르게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했고 정청래 대표 취임하자마자 지금 생긴 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강선우 의원처럼 같이 비를 맞아줄 것이냐 아니면 손절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빨리 손절을 한 거죠. 이게 탈당이 자진 탈당 형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거는 있을 때는 보통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탈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의 사안의 뭐 어떤 파급력을 지금 본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윤리감찰을 이제 당 사람이 아니니까 못 하는 건데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탈당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당에선 진상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이 수사라는 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보면 이런 게. 그 사이 동안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뭐 덮일 걸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거나 이래야 네.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거 이제 뿌리를 좀 올라가 보면은 이게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이제 가상화폐 코인 했을 때 뭐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고 그때 그러는데 이제 상임위장이었죠. 상임위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막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가 근데 이게 징계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 하는 방식으로 이게 그때도 탈당했거든요 김남국 의원. 흐지부지 내버리는 건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진짜. 예.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의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그럼 모든 정보가 마지막으로 통하는 법안 통과되기 직전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그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국민들은 진짜 열받는 일이죠. 예. 사실 이춘석 의원이 이제 4선이고 무게감 있는 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맡긴 상징성도 있는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